최근 1, 2년 사이 전 세계의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뜨거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과연 한때의 미풍으로 그칠 지나가는 바람인가? 아니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인가?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대기업들이 다 그린 전기가 있는 해외로, 또 가격이 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다 옮겨가야 됩니다.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 필요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국으로 해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생존의 문제로 다뤄야 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 에너지 대전환.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재생에너지의 시대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값싼 재생에너지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이자 전남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잠시도 멈추지 않는 메가시티의 역동성 뒤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 없는 도시는 거대한 블랙홀에 불과하죠. 에너지는 도시인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난 10월 열린 한 기업 포럼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로 기후변화, 에너지 절감 등을 꼽았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공급망 변화에 우리가 뭘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좋을지, 새로운 또 그다음 R&D나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이걸 쫓아가면 좋을지. 포럼 주제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강연은 놀랍게도 해상풍력이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예스퍼 홀스트 대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의 기로 해상풍력을 꼽았습니다. 20년간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몸담았던 예스퍼 홀스트 대표는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Korea to become net zero by 2050. We expect a lot more offshore wind will be needed, perhaps 3 or 4 times the current target of 12 gigawatt, in order to basically deliver the green power that is needed to meet the net zero, but also lots of Korean manufacturers, Samsung Electronics, for example, will need to have green electricity because they are subscribers to the RE100. So we expect a huge increase in green power, actually driven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에너지 문제가 인류 공통의 과제로 떠오른 것은 기후 위기와 안보 때문입니다. 이미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기후 문제. 한 연구에 의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제 6년 10개월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는 유럽의 극심한 에너지 불안을 초래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은 지금 해상풍력 발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 해상풍력은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삼면이 이 바다에 이런 장점을 이용한다면 해상풍력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그런 산업
성숙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중공업, 조선, 기계전자 그리고 뭐 O&M 분야에까지 굉장히 성숙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바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업비 지출을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굉장히 성숙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공사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6곳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발전을 목표로 65곳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육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닷바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풍부한 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 발전은 육지의 풍력 발전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육상에서 많이 제기되는 소음 문제에서 조금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발전기의 용량이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데 육상에서의 풍력은 굉장히 큰 이 기자재를 장비를 산 꼭대기까지 수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용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산 같은 곳에 설치를 하면 이 바람의 질이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선박을 이용을 하면 용량을 거의 무한대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바람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하게 좋은 품질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국내의 해상풍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2020년 실증 단지가 준공된 전북 부안 앞바다. 격포항에서 30여 분 떨어진 바다 위에는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 단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40층 높이의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가 가동 중입니다. 올해로 3년째 전북 고창과 부안군 전기 사용량의 13.9%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약 5만 가구의 1년치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업 앞에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선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유효하게 생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찾아내고 적용하면서 그 사업을 이루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실증뿐만이 아니고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실증하는 그런 무대가 되었다. 해상풍력이라는 미지의 바람은 전남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신안 앞바다. 이 망망대해에 2030년까지 48조 원을 투입해 1000여 개의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신안 발전단지의 발전 예상 용량인 8.2기가와트는 원전 8기에 맞먹는 규모로 서울과 인천 시민의 1년 전기 사용량입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올해 1단계인 신안자은도 99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 설립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이 3단계의 풍력발전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들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안은 지금 동서로 150km 그리고 남북으로는 120km에 대한 그 전남 육지 면적과 동일한 광활한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 해역의 풍속은 지금 7m/s로 이상으로 풍속이 좋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수심이 30m 이하로 사업비가 적게 든 장점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꼽힌 전남의 발전 잠재량은 12.4기가와트로 우리나라의 발전 잠재량의 37.3%에 달합니다. 신안뿐만 아니라 진도, 여수, 고흥 등 전남 해안 곳곳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데다
수심도 깊지 않아 구조물 건설에도 용이합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상풍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배후항만입니다. 전남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항만이 있습니다. 목포 신항만이 있습니다. 이 신항만은 저희가 SK E&S와 전남에서 곧 착공할 100메가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지만 한국의 해상풍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배후항만의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울러서 대불산단이 전남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상풍력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의 실험장, 제주도의 사정은 어떨까? 이색적 풍광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탐라 해상풍력단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로 30메가와트, 25,000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 중입니다.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는 22곳, 120여 기가 가동 중입니다. 2019년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6%인데 반해 2020년 제주도는 16%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풍력이 주를 이루고 있죠. 올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무려 20%, 우리나라 최대 수준인데요. 이 중에 풍력 발전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제주 육지간 그 연계선에 의해서 받은 전력량이고, 이 파란 색깔은 제주도 전통적인 발전기가 담당하는 예정인 발전량이고요. 이 초록색이 풍력 태양광 신재생 발전량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없고 또 흐리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량이 되게 적다. 풍력이 조금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국제 기준으로 3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25%가 넘으면 거의 최고의 단계를 할 수 있는 4단계.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가 4단계로 진입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낮 시간에는 신재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유연성 자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발전기 출력 조절이 용이한 LNG 발전 같은, 또는 수력, 양수 이런 유연성 자원들이 필요해집니다. 신재생 보급이 25%를 넘어서서 50%까지는 4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4단계를 넘어선 나라가 덴마크 58%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31%이기 때문에 4단계에 접어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풍력 발전량을 8배나 더 늘릴 예정인 제주도. 원전 2기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풍력 발전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풍력 발전 산업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연안에 근접해 들어선 풍력 단지들. 하지만 이곳은 풍력 발전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풍력 단지 조성 이전부터 어민들의 어업 장소였고, 남방 큰 돌고래의 이동 경로이기도 합니다. 해상풍력 같은 사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상에서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고래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육상의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지만 해상에 있는 고래류라든지 혹은 해상에 많은 해양 식물들이 또 탄소 흡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명분으로 해서 해상의 이런 탄소 흡수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우선 하고 보겠다. 우선 보급이 먼저다라는 것은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 실증센터에서 생산된 연간 전력량은 2만 메가와트. 5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백수읍은 칠산바다와 이어지며 영광굴비 등을 탄생시켰던 전통 깊은 어업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전남 바다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은 가능할까? 전남도에서는 지난 11월 해상풍력 국제포럼을 열고 해상풍력의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에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서 수산업은 반드시 상생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여기 전남만 해도 어업인 수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분들이 바다에서 즉 모든 생계 수단을 삼고 있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한한다면 사실 어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사실 삶의 터전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상실감 또는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절한 보상과 또 그분들이 직접 그 해상풍력 사업에 어떤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진정 이 해상풍력 발전이 앞으로 미래에도 각광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에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 방안으로 서해안에는 공존형 어선업, 양식업 모델을, 남해안에는 양식관광업과 자원조성 관광업 병행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공유수면 전사형 허가 등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16개 연안시군과 도시군 해상풍력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2021년 3월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행 단계인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어민과 발전 사업자 간 중재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 협의체 및 수산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해 잉여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바람은 무한 에너지원이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전기가 생산되는 간헐성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물로 분해하여 얻는 수소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하여 활용하는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 그리고 수소 경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상풍력의 구조물이 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셈이죠.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어떤 어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그 담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와서 달라붙어서 살고요. 또 그 부분을 이용하는 그 생태계가 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 역시 초창기 어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박의 통항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항 안전을 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설치를 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알람을 올려서 주의를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뒤에 선박 통항과 어로 행위를 같이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통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주 굉장히 단지 내에서 어로 행위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전도 같은 경우에도 꽃게철에 굉장히 많은 꽃게 조업을 하였습니다. 어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단지 밖에서보다도 안쪽에서 오히려 더 수확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해상 풍력 강국 덴마크. 덴마크의 해상 풍력은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 후 30여 년 만에 1,400배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올 한 해 덴마크의 해상 풍력 발전량은 2.3기가와트, 우리나라의 700배가 넘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발트해 앞바다에 미들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부터 발트해와 북해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풍력 단지만 무려 5곳.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량을 무려 1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Renewable energy plays a major role in creating jobs in Denmark. We have around 75,000 jobs in the energy sector today, and the ambition of reducing our CO2 consumption by 70% will actually provide even more jobs. So it accelerates the need for actually more jobs in the sector. 덴마크의 녹색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덴마크는 지난 5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1970년대 에너지의 99%를 수입하던 덴마크는 1973년 석유 파동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고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덴마크 녹색 전환의 분기점은 바로 2012-2020 에너지 협약.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50%를 풍력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You need the support for the transition from the people. And you get that by basically having politicians that dare to make the ambitions. And you need basically all the Danes to support that you actually get this development. Well, what we've seen is that today it's the cheapest source of energy. So basically, you've gone from somewhere where you as a taxpayer had to pay for basically getting the green energy. So today we're looking into a future where green energy will actually fund the welfare state. So it can actually help paying for schools, for our healthcare system. So that's a great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이제 유럽 각국이 부러워하는 에너지 강국이 된 덴마크. 덴마크는 옛날부터 풍부한 바람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해양 국가입니다. 니하운 항구도 수많은 범선들이 거쳐간 곳인데요. 세계적인 해상 풍력 단지로 손꼽히는 미들그룬덴은 대서양에서 편서풍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해상 풍력 발전의 최적지입니다. 2000년 완공돼 22년째 해상 풍력 발전 중인 이곳은 늘 풍력 관계자들로 붐빕니다. 오늘도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탐방하기 위한 일행이 모였는데요. 탐방선의 안내를 맡은 주민 주주 산트 크리스텐슨 씨. Project is that I was one of the 6 people starting up the project in 1996. As a civil engineer, I was asked to coordinate the construction part of it. 미들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Well, important for this project is that first of all, it was the first commercial offshore farm in the world. It's also important that we have a lot of people having the ownership. So people are supporting wind energy. That's a very important step in having the support from private people in building up wind farms. 발트해의 강력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기를 생산 중인 20기의 터빈들.
벌써 20년째 안정적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가동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다름 아닌 지역 상생입니다. The Middelgrund wind farm, the cooperative is essential. I mean, it would never been built without a cooperative. And in a cooperative, you can have all kind of people as a member. You have students could have some loan in a bank. You have people that have money left, so they inject it. So and you have the teachers union being a member also. So that's a good way to have people working together, because it's a very democracy way. Each person has one vote. So the rich people don't take over the control from the poor people. Every can be involved. In the first 12 years, people get about 11% dividend of the injected money. And so people have been quite satisfied. I mean, they got their money back after 9 years. 배를 타고 20여 분.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도착합니다. 탐방 코스는 터빈과 조정실까지 이어지는데요. 탐방 프로그램은 유료지만 좀처럼 접하기 힘든 해상풍력발전 기자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Each turbine here produces 5 million kilowatt hours a year, which is 1,000 families in family houses in standard in Denmark. All the 20 turbines are producing 3% of the electricity for Copenhagen. If you take all turbines in Denmark, they will produce about 60% of all electricity in Denmark over the year. Some days, of course, they produce more than 100%. Other days, they produce less. 해상 풍력 발전을 교육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Well, it was a little scary being that high up, but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just the engineering that goes into a wind turbine like that. It's you know, it's not something that you think about. You see the outside of it, and you don't really understand all the intricacy that goes on inside. So it was very, very interesting just to see all of that. Innovation, even in this space, is still happening, and you know, it's great to see that Denmark is in the lead and staying in the lead in that respect. 미들그룬덴 풍력단지 성장과 함께한 주민 주주들. 주민들은 풍력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초창기 8천여 명의 주민 주주들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터빈의 디자인과 소음, 공사 폐기물 처리 방법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요 프로젝트가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36개로 계획됐던 터빈을 20개로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였던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On the other hand, it's a very strong power you have when you have 10,000 potential shareholders, when you have 400 people meeting up and information meetings about the project. So the politicians can see, well, you really have local people getting involved, and they are positive. As I see it, it's really important that it's not my project, it's our project. It's not your project, it's our project. Risk having an opposition because people cannot see why should we have a wind farm here. But when you are involved, suddenly you feel, well, okay, maybe it's a good idea. We get some profit. Maybe we support the renewable energy. So that's really important to get the local aspect in the project. 20, 30대 학생부터 5, 60대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했는데요. 첫 해부터 12년 동안의 배당금이 11%, 10년도 안 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수익을 직접 분배하는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큰 성과입니다. In my case, I got it as a gift from my great-grandmother, who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be a part of this renewable energy project. And she gave it specifically to me because I have been quite active in the fight for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Use my voice politically, but this is a way to use direct action and to really feel that I can do something in this fight. 해상풍력조합의 참여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조합원들. 갑작스러운 감기로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은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I'm happy to have been contributing, even though very little, but contributing to this development. It has not given me a big economic profit. This is okay, but I feel that it has been giving some useful experience for me to build on in our future view on sustainable energy. You are welcome to tell that to the crew. 덴마크 5대 도시 중 한 곳이자 북해 유전 개발과 해상 풍력의 전진 기지. 넓은 항구, 부두, 기반 시설을 갖춘 SBL은 덴마크 해상 풍력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지멘스 가메사는 이곳에서 해상 풍력 터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해상 풍력의 핵심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재 도시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업체입니다. Yes, Esbjerg was originally a big port for fishery, and for many years it was the main port of Denmark for fishing industries. It was taken over in the 70s by the oil and gas industry that is still located here in the port of Esbjerg. And in just about 2000, the wind industry began taking over. And now, 2022, we are the biggest client for the port in the port of Esbjerg, meaning that we have the biggest areas here. We do have the biggest facilities here as well. 넓은 항구 부지는 100m가 넘는 거대한 날개들을 만드는 데 최적지인데요. 완성된 터빈들의 시운전과 부품을 해상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What we see here is one of the installation vessels we use for installation of our wind turbines. This is a Sea Challenger installation vessel. It has a capacity of 4 turbines, meaning that we have 4 nacelles, 4 towers and 12 blades. Well, the offshore hubs are much bigger than onshore, actually twice the size. So that's actually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And of course also the weight. These are having a significantly high weight compared to an onshore. So we need bigger cranes, we need more personnel. So it's a bit more work if you have a offshore-based industry than onshore. 지멘스 가메사에서는 225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역, 페인트, 정박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24곳에 이릅니다. 해상 풍력 산업이 SBL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Over the last 10 years, if you look at from an offshore perspective, we have had projects running through the port of Esbjerg with a value of about 25 billion euros. So that is a vast amount of money. Also, if we look on a benefit from the local industry, we can see that the hotels have a quite good booking reference. About 98% of all the hotels are booked. So we can see that has a huge benefits in the port as well, and the city, of course.
SBLC의 해상풍력산업 종사자는 수천 명. 해상풍력단지는 한 번 건설되면 최소 25년에서 30년 이상이 가동되기 때문에 꾸준히 일자리가 생기고 해당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풍력업체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과 공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Where we have to offer up to 20% of the wind farm to those local peoples, also including some house owners. It's very important that you really listen to people in the local area and explain why it's so important to build a wind farm and have those public meetings regularly, but also what we have seen here in Denmark, to offer something for the local area where w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 so to say. 유럽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전문 기관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전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투입되고 있는 KNE가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환경부 등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 단체로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운영은 독립적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 중인 갈등 중재자는 42명.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갈등 중재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습니다. Ein Erfolgsfaktor ist frühzeitige Kommunikation auf Augenhöhe mit allen Beteiligten. Wir haben auch zum Beispiel, wenn wir als KNE oder unsere Mediatoren in so eine Bürgerinformationsveranstaltung reingehen und die planen, ist zum Beispiel eine ganz einfache Sache. Es gibt keine Bühne und ein Podium, wo oben die Experten sitzen, sondern wir versuchen sozusagen auf Augenhöhe einfach auch die Möglichkeit der Kommunikation zu schaffen, die Möglichkeit Fragen zu stellen, die Möglichkeit auch eigene Bedenken sichtbar zu machen, sodass wirklich da genug Zeit ist, dass alle ihre Fragen beantwortet kriegen und auch ihre Bedenken äußern können.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 전남도는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해 12만 개에 달하는 상생형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이 가진 규모의 경제에 주목합니다. 먼 바다에서 저희가 이런 500메가짜리 사업들을 몇 개를 묶는다면 금세 기가와트급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전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는 바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부터 제조, 시공, 운영까지 방대한 분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풍력 발전기는 타워와 하부 구조물이 중심축인데 이와 가장 관련 깊은 산업이 바로 철강과 조선업입니다. 그 전남의 동부권의 이제 철강 산업하고 또 전남 서남권의 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블록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많이 봤었고 또 대불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서로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렇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철강, 해양 산업 분야에서 해상 풍력과의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 해상 교량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시공 분야에 도전했고 현재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 설치 전용선을 보유 중입니다. 12,000톤급 크레인을 탑재한 프론티어는 세계적으로 보면 2.5세대급 설치선으로 10메가와트 터빈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23년 6월에 진수하여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투입할 예정이며
전남자연 해상풍력에는 유수의 해외사와의 경쟁을 통해 설치선을 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장비의 국산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현재 율촌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공장을 전라남도 타 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브레머하펜시. 이곳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브레머하펜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Als Bürger merken wir eigentlich, dass die Leute in der Region, dass es ihnen besser geht, dass sie eben gesagt finanziell sich beteiligen können an diesem Windpark, dass es besser geht. Für die Zukunft, für unsere Kinder ist es natürlich schön, weil wir irgendwie weg müssen von der Kohle, logischerweise vom Öl. Muss alles weg. Bei uns sind eindeutig viele Arbeitsplätze entstanden. Wir haben nicht viel Industrie. Also ist ja vorbei, Schiffbau ist alles viel weniger und weg. Also viele Arbeitsplätze sind entstanden, viele saubere Arbeitsplätze. Also uns geht es dadurch besser. 브레머하펜은 독일의 대표적인 해양 산업 도시인 만큼 1800년대에는 대형 어선과 관련 수산업이 성행했고 한때 1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던 조선업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기복이 컸습니다. 새로운 주문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조선업의 전통과 노하우를 계승하면서 불안한 고용의 틈새를 메운 것이 다름 아닌 해상풍력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날려버릴 듯 휘몰아치는 북해의 매서운 바람. 차디찬 북해 한가운데에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조선 기술입니다. 해상풍력의 구조물은 바다에서 녹슬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데요. 수준 높은 조선 기술과 숙련된 엔지니어를 구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인 셈이죠. 해상풍력의 산업 선순환은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Die maritime Industrie, die Schiffbauindustrie, die braucht Stahl. Grüner Stahl ist angewiesen auf grünen Wasserstoff. Das heißt, wir haben hier einen Kreislauf. Wenn man den grünen Wasserstoff produziert, damit den grünen Stahl produziert, dann können die Windindustrieunternehmen diesen grünen Stahl nutzen, um die Offshore-Windenergieanlagen zu bauen und auch die Gründung. Und so hat man ein sehr CO2-armes Produkt, mehr Klimaschutz für mehr Fische und eine bessere Meeresgesundheit. Das heißt, das ist nochmal ein ganz wesentlicher Aspekt, wie alle Synergien zusammenkommen und optimal genutzt werden. 해상풍력이 몰고 온 훈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몰락의 길을 걸었던 조선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Die Offshore-Windindustrie hat den Schiffbau wieder belebt. Es sind ja ganz neue Typen entstanden von Schiffen, also einmal die Errichterschiffe natürlich, aber auch jetzt hier für Service und Wartung. Da braucht es halt spezialisierte Schiffe und das hat natürlich dazu geführt, dass der Schiffbau wieder stärker geworden ist insgesamt. 배에서 바람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도시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구소 등이 속속 들어섰고 해상 풍력 산업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가 3,000개가 넘습니다. Ja, und vor Beginn der Offshore-Windindustrie-Entwicklung am Standort hier hatten wir über 20% Arbeitslosigkeit hier in Bremerhaven. Das war eine sehr hohe Quote, das heißt, man musste sich überlegen, wo finden wir wieder Beschäftigungselemente, wie können wir die Menschen, die jetzt in der maritimen Industrie keine Beschäftigung finden, die in der Fischerei nicht weiter beschäftigt werden können, auch wieder in Arbeit bringen. Auch bin ich kein Arbeitsmarktforscher, aber ich kann sagen,
dass die Arbeitslosenquote mit der Offshore-Industrie stark gesenkt werden konnte. Es wurden Forschungsinstitute gegründet. Das alles hat natürlich auch entsprechend zu Beschäftigung geführt, die ohne die Windindustrie hier am Standort nicht angesiedelt werden könnte. 브레머 하펜 대학에는 풍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풍력발전학과가 개설돼 있는 곳인데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더불어 브레머 하펜의 대표적인 풍력 연구기관입니다. 독일 최초 풍력에너지 설비를 개발했을 만큼 풍력에너지 부분의 선구자인 브레머 하펜. 최근 독일 정부가 해상 풍력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관련 학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Die Ziele sind, die Studierenden wirklich dahin auszubilden, dass die Windindustrie das Know-how quasi schon mit den Studierenden bekommt und diese dadurch besser wachsen können und besser den Windmarkt in Deutschland nach vorne bringen können. Das ist der Hintergrund unserer Ausbildung hier. Also noch mehr gezielte Arbeitskräfte in den Markt zu geben mit der Ausbildung hier. 풍력 관련 학과에서 한 해 배출하는 전문 인력은 15명.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학생들의 취업률은 거의 100%. 양질의 일자리인데다 직업 만족도도 높습니다. persönlich dahinter stehe, dass ich was mache, was für mich sinnvoll ist. Und das sehe ich bei den erneuerbaren Energien sehr deutlich und den maritimen Bezug, dass es mit Hinblick auf die Erderwärmung natürlich ein sehr wichtiges Thema ist und da möchte ich mich gerne engagieren. 전남 신안 안좌도에는 특별한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 연금. 폐염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했는데요. 안좌도 주민 2,544명이 3개월에 한 번씩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우리 이제 엄마네들이고 형수네들이고 이분들은 뭐 파마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다못해 뭐 퐁퐁이라든지 이 뭐 그것이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이 마트에서 그런 것을 사고 우리 남자들은 농사질 때 비료값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 농기구를 움직이려면 경유를 많이 써야 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그게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개인 가구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200만 원이거든요, 분기에. 200만 원이 넘어요. 봐보십시오. 안자면에 10명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가구가. 그럼 252만 원을 받아요. 분기에. 그럼 1년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어버려요. 예. 그게 적은 돈입니까?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상생의 특별한 모델을 제시한 안좌도의 태양연금. 해상풍력이 바람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려면은 제 생각에 정책적으로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정책적으로 끌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계속 이런 반대, 좀 해로운 시설이나 오거나 환경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설들이 온다 하면 무조건 반대지 않습니까? 이 반대를 극복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끌고 갔고 빨리 전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도전의 장이자 미지의 세계 바다. 바다의 풍요, 그리고 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모두 바람입니다.
우리 앞에도 해상풍력이라는 미지의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보급이 대안이 아니다.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정부나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력에서도 공공의 전력 생산과 공공의 고민들이 함께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꼭 돼야지만 저희 아리백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을 대비한 그런 큰 그림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꼭 2030년까지는 전남에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또 지방자치제, 또 관련된 기업, 또 모든 기관들이 협심해서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는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의 그 청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큰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지의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 미지의 바람을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훈풍으로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